광주메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7기 지방자치시대가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지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취임한 단체장들과 자치구 의원들이 취임해서 주민들에 대한 봉사와 지역 발전을 다짐했는데요. 지역사회에서 융복한 미디어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광주메일TV가 광주 동구의회를 이끌게 된 박중균 의장님을 모시고 앞으로의 구의회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취임 축하드립니다. 예. 소감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먼저 감사드립니다. 8대 동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10만 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모두가 행복한 동구민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과 낮은 자세로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어르신부터 어린 아이에게까지 어려움에 놓여 있는 구민을 돌보는 진정한 동구 지킴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 중심에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동구의 지킴이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동구의 주요 현안을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광주는 옛부터 예양의 도시, 먹과 풍류를 죽일 줄 아는 도시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다행히도 노무현 정부 때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이라는 커다란 선물이 우리 동구에 주어졌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은 광주 시민의 커다란 기대와 함께 2015년도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아시아 문화 융성의 거점이자 문화를 창조하며 다양한 아시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창작 문화예술 공간이라는 기대 속에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년 반이 지나도록 아시아 문화 전당 장애 부재로 독립적이고 창조적인 문화 전당 운영에 아쉬운 점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립아시아 문화 전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이 무엇인지 다각도로 고민해 봅니다. 지금까지 국립아시아 문화 전당 단독으로 활성화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었기에 우리 동구에 자리 잡고 있는 무등산 국립공원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의 어머니 산인 무등산은 지난 2013년도에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무등산을 찾는 탐방객이 늘면서 해년마다 한 400만 명 이상이 무등산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문화 콘텐츠를 보강하고 무등산 국립공원과 국립아시아 문화 전당이 연계된 도심 체류형 관광 코스를 개발하게 된다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크면서 국립아시아 문화 전당도 활성화될 수 있는 하나의 문화 관광 벨트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정말 동구에는 많은 문화 관광이 참 많이 산재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를 인프라로 하나로 구축하는 게 정말 중요한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도심 공동화 등 현안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해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동구는 80년대, 90년대에는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 이르러 도심 공동화 현상에 따른 급속한 인구 감소로 많은 어려움이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15개에 달하는 재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평부에서는 신속하게 행정 처리를 해 나갈 때 인구는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성과가 지난 4월에 계림동 두산 2부 600세대가 입주를 시작으로 올해 말 산수동
대강 로제비앙 1000세대 정도, 그리고 지원 일동의 골드크래스 600세대가 8월에 입주를 앞두고 차질 없이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월남 1차, 2차 아파트 입주에 이어서 인근 지역인 내남지구의 진화 리체 1, 2차가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용산지구 도시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됨에 따라서 올해 연말이면 2,400여 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성교지구 1000세대 공사를 하기 위해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2만에서 3만 명의 인구 유입으로 도시맘 공동화 현상은 다소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동구처럼 또 활발한 도시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도 또 없다고도 하죠. 앞으로가 또 개발되는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회의 경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방향을 잡으시나요? 예, 참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요. 기초의회는 주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비효율성과 비합리적인 행정 요인을 최소화하고 집행기관의 독성과 실정에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당 구청장, 같은 당 구의원이라도 집행부가 적절치 못한 행정을 했을 때는 과감 없는 지적과 시정을 요구하며 주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견제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으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속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동구 발전을 위해서는 수평적 관계를 통해 집행기관과 동구의회가 10만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협치의 본을 볼 수 있도록 언제든지 구청장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구정 현안을 나눌 수 있는 창구를 열어놓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중요한 건 소통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역량 강화가 중요한데요. 특히 동구에서는 새로운 의원님들이 또 얼굴을 내비치셨는데 의원들의 경쟁력 제고 방안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먼저 의원님들은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주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구민들과 소통하고 문제를 찾고 또한 답을 현장에서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의정 연구 모임 활동을 통해서 꾸준히 연구 노력하는 의회상을 확립해야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의안 심사와 올바른 구민 심사를 통해서 집행기관을 수준 있게 견제, 감시할 수 있도록 전문 연수와 연찬회를 내실 있게 실시하여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인 연구뿐만 아닌 개인 연구 활동과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지역 발전에 견인할 수 있는 정책 개발 및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구정에 접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주 발전을 위해서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동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타 자치단체 의원들과 네트워킹 강화를 해서 의정 포럼 개최라든가 의원 연구 모임 지원을 통해서 의원 역량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하겠습니다. 네, 의장님의 그런 의지와 함께 우리 새롭게 얼굴을 내미신 우리 의원님들도 그만큼 더 역량이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대로 의회는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과정인데요. 이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의원님들은 항상 구민의 곁에 서서 구민을 존중하며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경청할 수 있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 참여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애로사항 등을 다양한 의견 수렴을 청취하여 구민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적극적인 주민과 소통으로 문제 해결에
완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 구성에서 비민주당 위원에게 위원장을 배려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자치구와 이렇게 비교됐는데요.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우리 동구의회는 민주당 6명, 또 민평당 1명으로 제8대 동구의회를 개원하였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은 소수당인 민평당에도 우리 구정을 위해 함께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기에 위원장직을 한석 배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소통하며 협치하는 원 구성으로 구민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는 당이 다르더라도 한마음 한뜻으로 의회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당 구청장, 같은 당 의원이라도 집행부가 적절치 못한 행정을 했을 때는 과감없는 지적과 시정을 요구하여 오직 구민의 편에 서서 한 목소리로 구정을 집행부를 견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박종균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동구의회 3선 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또 많은 시민들도 뵙고 보람도 또 성과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한번 소개해 보시자면요. 예, 2006년 제가 처음 동구의회에 입성하여 물론 기뻤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제 곁에는 늘 주민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께서는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소소한 민원을 들어주고 함께 고민할 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저 또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잘하고 있구나 하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주민들과 더 가까이 지내면서 주민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줄 수 있는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 일 다 해줄 줄 아는 일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요.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동구민 여러분과 구독자 그리고 강주매일 시청자 여러분, 이제 새롭게 제8대 동구의회가 개원되었습니다. 주민들께서 선택해 주시고 맡겨주신 책임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언제나 처음처럼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를 표방하며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민의 많은 참여와 격려가 동구 발전을 앞당긴다는 사실을 아시고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우리 동구의회는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열린 동구의회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앞으로 광주 동구의회를 이끌 박종균 의장님으로부터 구의회 운영 계획과 지방분권 정착에 대한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광주메일TV는 광주 전남 새 단체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민선 7기를 힘차게 열어가는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